안녕하세요. 이슈토크 오늘의 연규혁입니다. 지난 6월 제2대 통합청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최충진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으로 민생을 챙기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모시고 후반기 청주시의 주요 현안들과 앞으로의 의정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이슈토크 오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장 최충진입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 안 가 회복이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다 돼가듯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서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똘똘 뭉쳐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또 마스크 철저히 쓰고 모든 업무에 충실히 해주면 청주시도 보람된 희망을 갖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85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 청주시 의회도 의원님들과 같이 소통하며 화합해서 청주시 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장기화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 여파가 이제 1년 가까이도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취임하신 지 지금 이제 넉 달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소회를 좀 듣고 싶어요. 예, 어느 때하고 틀리게 이번 후반기 의장은 코로나19라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슬기롭게 잘 극복하느냐가 우리 청주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저까지 포함해서 39분의 의원님들과 똘똘 뭉쳐서 청주 시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지난 7월부터 이제 후반기 의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예. 올해는 특히나 뭐 장마도 있었고요. 또 그로 인한 이제 홍수 피해도 있었잖아요. 예. 관련한 활동들도 좀 하셨죠? 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은 4월부터 이제 방역단을 해가지고 새마을과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한 50여일 동안 방역을 했습니다마는 방역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구나 하는 것도 새삼 깨달았고 또 마스크의 소중함도 느꼈고 그러는 찰나에 또 54일이라는 장기 장마로 인해서 네. 우리 충북에는 8개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 의회에서도 옥산이나 또 제천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같이 가서 참 작은 격려가 될라나 몰라도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지금 오늘까지도 방역을 열심히 하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복구 지원도 직접 가서 하시고 또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활동들도 계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의장님께서는 이제 3선 의원으로서 이제 10여 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셨습니다. 진짜 긴 시간인데 어떠세요? 그 의원으로 활동했을 당시와 또 의장의 역할을 맡았을 때 그 무게감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의원으로서는 우리 시의원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85만 시민의 대변자락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관리만 철저히 하고 오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네. 의장이 되고 보니까 생각했던 기쁨보다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청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때로는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또 때로는 시민분들 만나서 같이 또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되는 면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참 좋은 점보다는 네. 참 고민되는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진짜 모든 일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일을 상의하고 같이 함께해서 우리 39분 의원님들이 똘똘 뭉치고 하다 보면 집행부가 같이 소통해서 움직이다 보면 어느 도시보다
더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나. 그러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어깨에 올려진 그 책임감과 그런 무게가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의장이라는 역할 자체가 이제 모두를 또 포괄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고민되는 부분들, 걱정이 되는 부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좀 뭔가 해안을 얻기 위해서 많이 좀 걸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하다 보면 이제 제가 걷기 시작한 지는 1년 됐습니다. 옛날에는 산에를 많이 다녔는데 이제 걷기 시작한 1년이 딱 만 1년이 넘어가면 느끼는 게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찾아다니다 보면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쵸. 만나가지고 가다 보면 민원이 있으면 저 얼굴 보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썼어도 그렇게 친근감 있게 여기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 듣고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뭐 사진을 찍고 말씀하는 대로 요새는 카메라가 좋아서 언제고 그 자리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집행부에 통보를 하면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답이 오니까 그만치 일 처리가 빠른데 옛날에 의원일 때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해도 답이 안 옵니다. 의장이 되니까 이제 신속 정확하게 그만치 빨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열심히 뛰는 만치 우리 시민들이 좀 행복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발로 뛰는 정치를 하고 있고 또 걷는 거는 하루 일과를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걸으면서? 네, 걸으면서 네. 오늘 있었던 일을 반성을 하고 또 그게 다 끝나면 내일은 내가 뭐 하나 일정에 있어도 그런 부분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 잊어지고 반성이 다 되고 하니까 또 건강도 좋고 그게 다 완료가 되면 집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2시간 반 정도 하루에 한 2만 보 이상은 지금 거의 평균적으로 걸어왔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걸으면서 시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이제 그동안에 고민됐던 부분들 뭐 반성하는 시간을 또 갖기도 하시고 굉장히 또 하나의 좋은 그 하나의 방법을 만드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의장으로서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의장이 돼보시니까 의장의 역할은 뭐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의원님들이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대표로 들어와서 그렇죠. 우리가 시에다 이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하게 하는 게 의원인데 의장으로서는 청주시 전체를 보고 또 충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전국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보니까. 전국까지. 우리 충북만 보다 보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되고 또 전국 의장단 협의회를 다니다 보니까 다른 데 좋은 부분 벤치마킹에서 이것도 우리 청주시에 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그때그때 생성이 되기 때문에 좀 발전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갔다 와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과 노력을 해서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건해안 같은 것도 채택을 제가 시작하면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 보면서 느끼는 게 함께 갈 때 지역이 발전하고 또 나라가 발전하는 거지 다른 건 없다. 그래서 우리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거가 지금 많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준비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더 활발하지 않겠나. 그러면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더 나은 청주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청주시 의장 이 선출을 할 당시에 뭐 후보 자질 검증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이런 논란들도 좀 있었거든요. 의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그 청주시의 규칙에 보면 제 8조에 의장,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를 한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 제8조에 모든 의원이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시민대표인 의원들이 투표로 의장을 선출하는
민의를 대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방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검증이 덜 됐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번에 그리도 저희들이 토론회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토론회도 했습니다. 이번엔 후보자들끼리 처음으로 예, 한 거죠? 처음으로 예. 토론회를 하면서 많은 거를 느끼고 했지만 앞으로 보완을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특별한 문제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5분이 나왔다가 1분이 중간에 빠지고 4분이 이제 끝까지 경선까지 가가지고 본인이 이제 의장이 되면 어떻게 했다는 정견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토론회를 거쳐서 정견 발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현재로서는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없었는데 네. 저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오직 시민이 청주시 의회의 목표라고 했듯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환경 변화도 그렇고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더 앞장서서 변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후반기 동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이게 과연 이제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가능 여부를 따져봐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아직 안 치면 조금 빨리 가는 게 우리가 더 앞서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좀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또 뭐 시대가 변화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되길 바라는 목소리들도 높기 때문에 이제 아마 방안들을 또 잘 강구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이 이제 제2대 통합 청주시의회 후반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됐고 이제 의장님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전반기 의회와 이 후반기 의회 좀 어떻게 좀 차별성을 두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전반기 하재성 의장님께서 실질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전반기에 일을 좀 안 하지 않았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게 빨리 뭐 2, 3개월이면 종식 늘 돼왔기 때문에 그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쵸. 어려움이 많아서 이뤄질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뭐 서로 야, 올 봄에까지는 끝날 거다. 그럼 6월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도 있기 때문에 그쵸. 미래 예측이 안 돼서 앞으로는 이게 세상의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제가 맡고서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저 자신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방역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을 전환을 시켰는데 네. 이제는 미세먼지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미세먼지 참 작년엔 많았는데 올해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하는데 이제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또 방사능 가속기 그게 유치는 됐는데 네.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어야 우리 미래 세대가 먹거리가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유치만 해놓고 기다리면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열심히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해서 이번에도 서울을 저도 예산 문제 때문에 2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렇듯 네. 의회 올러 다님에 의회에서는 아직까지는 안 다녔는데 의회가 또 앞장서니까 또 좋은 점도 있구나 이런 것도 가서 국회의원분들 만나서 일일이 설명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몇 번 가보고 그랬는데 아 가야 된다는 거를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열심히 가서 청주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정말 뭐 후반기에는 이제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 또 도약을 위한 준비들을 하실 거라는 얘기로 제가 좀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의장님께서는 계속 이제 뭐 인터뷰든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고 오직 시민 이 말을 되게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의정 방침인데 이게 구체적인 구현 방안들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오직 시민이라고 청주시의 목표를 정했지만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세상의 변화다.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지까지 말로만 거창하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진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만 바라보면서 시민들이 우리가 대변자라고 그러면 지역에서 뽑아서 보내줬지만
나중에 보면 니네가 하는 일이 뭐 있냐 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저희들은 생활정치인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가려운 데는 긁어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우리 의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청주시 전 지역을 두루두루 살피면서 소외된 곳이 없는지 그런 것까지 따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직 시민으로 잡은 거고 잡아놓고 지금 4개월이 지나 5개월째 돌아왔지만 시민들을 만나도 그렇고 어느 기관을 가도 그건 진짜 잘 잡아줬다. 그런 말씀은 제가 무궁무진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1년이 돼가지만 1년 내에 이제 어느 정도 정착되는 모습이 안 보일 때는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차근차근 한 단 한 단 쌓아 올라가는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정말 뭐 이제 시민들의 아픔을 좀 보듬어주고 또 필요한 곳에는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시의회가 될 거라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올바른 의회상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올바른 의회상이라고 그러면 네. 그 의원 본연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 정책 개발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실천을 하려면 제가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의원님들이 현장에 답이 있듯 현장을 많이 가면 우리가 옛말에도 있습니다. 10번 이야기하고 듣는 것보다는 한 번 가봐라. 현장을. 그럼 현장에 가면 그 자리에서 거의 다 결정이 되거든요. 눈으로 보면. 그러면요. 법적인 사항이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공무원들한테 사진 찍어서 집행부에 보내주면 금방 검토가 되고 아니면 같이 나와서 한 번에 시민과 같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 자리에서 민원도 해결이 빨리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나서 해결하면 좀 빨리 되더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좋은 거는 정책에 반영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의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시민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솔직히 제대로 못 알아들은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설명을 상세하게 제 입장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민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만치 빨리 소통이 되고 화합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다 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청주시가 좀 올바로 빨리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후반기 주요 현안 사항들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통합 신청사 이야기가 될 텐데요. 뭐 본관을 존치하자 말자 뭐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인근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기도 했었고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좀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신청사 통합이 되고 지금 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실은 그게 지금 본관을 저걸 철거를 하느냐 마느냐도 뭐 공청이나 토론회를 통해 봤지만 상당히 말은 많았고 또 저걸 놓고서 하려니까 그런 어려움도 또 있고 그랬는데 문화관광부에서 그래도 지금 현재 청사는 그래도 역사성도 있고 65년도 준공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존치를 해가지고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또 신청사를 질래니까 이게 공모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뭐 공모사업이 우리 청주시는 안 맞는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법적으로 또 공모사업을 하게 돼 있으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이제 1차 관문이 통과돼가지고 이제 설계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기본 설계를 철저히 준비를 잘해서 해야 된다. 이게 하루 이틀에 짓는 것도 아니고 그쵸. 앞으로 미래 100년을 보고 청주의 랜드마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돼서 제대로 지어지려면 기본 설계, 자료 수집을 많이 해서 청주시가 앞으로 미래 100년을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주차 문제부터 모든 설비 문제까지 차곡차곡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불평불만도 많았어요, 현재까지. 그런데 이제 지금 공모사업에서 그 청사진이 꾸려져 나오니까 조금은 이제 그래도 반응이 좀 좋아졌는데
어느 누구든 오셔도 지금 우리 시청에서는 공무원들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주시면 그거 다 현장에 이제 같이 그거를 이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거로 잡았고 단지 지금 이제 주차 문제가 이제 시내기 때문에 구도심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한 80여 대밖에 안 됩니다. 청주 시청에 지금 주차 대수가. 네. 그리고 주변에 주차장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신청사에는 한 800여 대가 되거든요. 800여 대가 되는데. 예. 네. 근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300 한 20, 30대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미래 100년을 보는 거니까 100년을 본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2계층 정도 더해서 한 800대에서 1000대 정도 더 늘려야 된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지금보다는 그때가 또 안 되잖아요. 네. 중심가에 뭐 주차장 부지도 없고 그쵸.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자. 그런 부분이고 아까 이제 주변에 땅 매입 문제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가닥은 다 잡아서 순리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준공 예정인데 네. 아무튼 마무리가 잘 돼서 누가 봐도 청주 청사가 그래도 중부권에 우뚝 서서 랜드마크가 됐구나 하는 소리 들을 수 있게끔 우리 시의회에서도 발벗고 나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부지 매입도 이제 완료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거의 뭐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난 7월부터 그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뭐 사유지 매입 절차도 시작이 됐는데 현재 좀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17개 중에 15개가 지금 이제 해제가 되는 바람에 참 청주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저뿐만 아니라 청주 시민 모두는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하면 최고 좋겠죠. 그렇죠. 지금보다 오히려 더 참 녹지가 더 많아진다면 싫어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만 근데 청주시 예산이 그마치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또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개인이더라도 뭐 땅을 사고 싶어도 돈은 있어도 못 사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하면 되니까 이제 하나를 예를 들어서 구룡공원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참 시민들이 나와서 촛불 집회도 오고 여러 가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애원을 많이 해주셨던 거를 우리가 참 가슴에 품고 네. 참 공청회나 토론회나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진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나가면 그래도 청주가 어느 지역보다 좋은 도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뭐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은 이제 공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는요, 이 특례시 문제가 좀 뜨겁습니다. 이제 청주시와 또 도 그리고 인근의 다른 지자체와의 계속 갈등을 좀 빚고 있는데요. 이제 갈등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의 역할은 뭐라고 보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특례시 문제는 뭐 제가 그 2019년도에도 5분 발언도 하고 또 동의안도 올려서 했고 또 기고도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큰 틀에서 볼 때 청주시는 85만이고 우리 시군들이 작은 데는 2, 3만이에요. 네. 그런데 행정적인 거는 그쪽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업으로 따지면 오창이 지금 7만을 해서 대업을 만든다 하고 있는 처지고 또 지금 용암 1동이 제일 큰데 한 5만 6천 명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군보다도 그만치 배도 넘는 건데 그쵸. 그런 거를 행정적으로 똑같이 논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차별화 전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주시하고 손잡고 출발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과연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따지듯인데 우리 충북도나 이제 우리 시군에서는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보는 거 아니냐 하는데 우리 한범덕 시장께서도 제가 분명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쪽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다. 또 도와드려야 되면 도와드린다. 근데 행정적으로는 너무 어렵지 않냐. 85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인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우리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보고 느끼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뭐 우리 지사님께서도 걱정도 많이 하고 우려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또 시군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조금씩은 틀린데, 저희들은 재정적인 거는 두 번째고 행정적인 거에 대해서, 그리고 실은 그게 담아지는 게 없습니다. 그 시행 규칙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게 그게 이제 한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지, 이게 결국은 돼도 먼 훗날에 결정이 다 되는 거지, 지정이 되더라도 그 재정적으로보다는 이제 행정적으로 좀 처리가 잘 돼서 3만 4만 도시와 85만 도시가 같은 법을 적용이 돼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차별화를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해나가면 특례시를 만들어도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은 잘못하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나머지 시군이나 도에서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건 뭐 순리대로 위에서 잘 교통정리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의정 활동을 잘 펼치기 위해서는 사실 의원도 개개인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뭐 의회 차원에서 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뭐 계획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가 이제 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네. 네. 왜 그러면 우리가 다 전문가가 들어온 집단은 아닙니다. 다 각양각색으로 이제 밖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들어왔는데, 네. 제가 이제 저는 직장 생활을 30년 하다가 이제 의원이 돼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기업에서 있어 봤지만 느끼는 거가, 저는 뭐 진로백화점에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근데 진로가 97년도 부도가 났습니다. 네. 부도가 났을 때 저희 오너께서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다. 월급 깎고 볼펜도 안 주는데 무슨 교육이냐, 직원들이 다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교육이 그게 되겠냐. 그랬는데 다 공황 상태인데, 근데 어렵게 3년이라는 세월을 가니까 이게 변화가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 공부를 시키면 이게 다 되는구나. 그래서 아침 6시부터 나와서 9시까지 3시간 동안 강의를 해서 듣고, 그러고서 이제 하다 보니까 회사가 다시 살아나서 진로백화점이 재탄생해가지고 청주백화점으로 해서 영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아니 공무원들은 30년, 40년 근무를 했는데 네. 실력이 우리가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가야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다 해서 이번에도 3일, 4일 수안 보러 가서 이번에 이제 11월 20일부터 2차 정례가 있는데 네. 12월 1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달 가까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올해 거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만치 그런 기법이나 이런 거를 많이 배웠어요, 교수님들한테. 그래서 그 부분과 이제 내년도 예산을 과연 제대로 올랐나, 그런 거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하려니까 이번에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진짜 이런 전문가 과정을 의원님들이 원한다면 만들어서 양성을 해야 이게 이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의원님들이 하고자 하는 길이라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참 열심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육의 힘을 믿으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의정 활동을 한 10여 년 하셨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좀 기억에 남는 입법 활동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게 지금도 우리가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 하는데 차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학대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그래도 인권적으로 이게 보호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저는 뭐 장애인 지금 펜싱협회 중앙회장도 맡고 있습니다만은 장애인들과 진로 백화점 때부터 많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참 안 됐다고 열심히 도와주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분들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할 때 서운함도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떠나면 우리 이 친구들이
참 세상 어떻게 살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또 이제 몸에 배가지고 저기 하니까 또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차별금지법을 해가지고 해서 장애인들이 좋아하고 할 때 너무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로 인한 가족 구성원들이 지금 고통을 되게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너무 힘드시죠. 대통령께서도 치매 안심센터를 각 보건소마다 전국을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4개 보건소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제 제가 만들어서 또 제 부모님이 어머님이 이제 파킨슨의 치매라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제가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증진사라는 그 자격증 1급도 제가 따서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이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만 안 걸리면 좋겠다. 저희 어머님은 치매가 떠드는 치매예요. 아, 말씀 많이 하시는군요. 네, 치매가 처음에는 5분 오다 10분 오다 지금은 5시간, 6시간씩이에요. 그러면 너무 지쳐서 이게 본인이 치매도 이 움직일 때는 이 상대방도 몰라보고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무서운 병이 있구나 하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면 어머니들한테 제가 잘 하고 우리 어머니 같아서 그런 생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데 그 우리 위생업체들이 이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입식 테이블이요. 그거를 처음에 저는 이제 많이 안 하고 5년에 거쳐서 이렇게 이제 해주려고 했는데 올해 1000개 업소에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반기에 많이 주지는 않았고 그래도 숫자를 늘려줘라 이 어려운 때 그래서 50만 원씩 1000개 업소다 보니까 올해 5억을 지원하는 거로 해서 전반기에 2억 7천만 원 해줬고 후반기에 이제 2억 3천만 원 해서 5억을 이제 이렇게 하는 거로 돼서 하는데 처음에 이제 힘들었지만 이제 우리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고 또 예산과랑 협의를 하고 또 시장님하고도 최종적으로 했는데 시장님도 흔쾌히 그런 어려운 있는 데는 그렇게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해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지금 웬만한 청주 시내 식당 같은 데 가면 거의 다 입식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네, 일부는 맞아요. 바꾸고 일부는 안 바꾼 거는 지원 나온 것만 한 데도 있고 본인들이 돈을 내서 이제 바꾼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분들이 좋아할 때 저로서는 행복한 거죠. 아마 이제 뭐 외식업계 업주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뭐 충북 지역에 이제 현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활동을 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회장을 맡은 것도 11개 시군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청주시가 제일 크니까 맡았을 수도 있고, 그것도 뭐 추대를 100% 해줘서 다른 때는 선거에서 뭐 한 적도 있던데 추대를 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책임감도 더 무겁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하자마자 하는 날부터 문장대 온천 반대, 그 건의안도 냈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기분이 너무 좋았고, 지금은 이제 요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가정법원 그 지금 우리 청주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하자해서 이제 건의안을 내가지고 이제 법원이나 국회나 이런 데 다 법무보고 보냈는데 그것도 아마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우리 청주시만이 아니라 11개 시군이 같이 균형발 할 수 있도록 지금 회의도 먼저 보낸 영동군에서도 도로가매 하매 저 뭐 가서 올 때 대추도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그런 부분을 했는데 우리 의장들한테 이제 지역에서 돈이 모금된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쓰고 또 장마가 왔으니까 장마 지역 8개 시군에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사상 초유 아닙니까? 그래서 8개가 돼서 우리가 청주시하고 보은하고 증평만 아니고 나머지 8개가 다 재난 지역 선포가 됐어요. 거기에 200만 원씩 해서 1,600만 원 해서 주자 그랬더니 모두가 찬성을 해서 그렇게 지원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가계 역할을 하면 우리 충북이 좀 더 발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시의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견제가 좀 제대로 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견제가 더 잘 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우리 당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더 이제 아닌 건 아니다. 확실하게 하자 이런 저기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을 때도 있죠. 근데 우리는 생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여야를 떠나서 같이 함께 거기서 뭉쳐지는 거지 국회같이 뭐 여기 딱 나눠지고 이런 적은 거의 없어요. 뭐 큰 사안이 뭐가 정치적으로 있을 때는 또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여지까지 전반기나 후반기에서는 아직은 없었다. 그래서 우리끼리 너무나 소통도 잘하고 동네 다 선후배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다. 근데 이제 시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은 뭐 그런 사안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속임수라고까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거가 자료가 오픈되고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또 경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쵸. 또 우리는 시민의 눈으로 진짜 오직 시민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민들이 불편하게 만들어지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책 개발이나 이런 걸 하게끔 노력을 하니까 시에서 그래서 우리 의회가 시보다는 지금은 반보 내지 한 번만 앞서가면 청주시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의장님께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또 활발히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한 계기도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는 지금은 또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봉사활동을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도 듣고 싶어요. 제가 87년도에 기아그룹에 있다가 진로그룹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오니까 진로가 꽃동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음성 꽃동네에 뭐 직급별로 교육을 가게 돼 있어요. 뭐 신입사원은 1박 2일, 뭐 주임 대리는 2박 3일, 뭐 차부장은 3박 4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서 처음에 할 때 그때는 거기가 도로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돌도 많았고 그런 도로 내는 작업을 우리가 꽃갱이 들고 가서 작업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르니까 꽃동네를 우리 마음대로 들어가도 타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잘 알으니까.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하게 돼 있고 우리 가족들하고 애기들 요만할 때 이제 같이 네. 가서 이제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또 진로백화점 시절에 우리가 무심천인이 이 환경봉사를 엄청나게 했어요. 200명, 300명씩 데리고 다니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에도 환경봉사 대상도 받아봤고 그때 당시에 그게 이제 몸이 배고 하니까 지역에서 먼저 수해 때도 한 50여일 이번에 방역도 50여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봉사가 몸에 뱄고 또 우리 의원은 어떻게 보면 다 사람마다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야 왜 네가 그런 일을 하냐 하지만 시민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아픔을 체험을 해야 그쵸. 어느 길이든 가는데 순조롭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방역단도 말 그대로 자율방역단이었어요. 참여하실 의원님만 오셔라. 하시고.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각 시장마다 우리가 방역도 많이 해줬고 근데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방역도 중요하지만 마스크 잘 써라, 사회적 거리운동, 또 손 씻기 잘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전환이 많이 돼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전환이 돼서 가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도 좋아지고 모든 분야가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봉사를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멈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경 캠페인 같은 경우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먼저 번엔 영운천 또 명암타워 이번엔 무심천을 봉사를 했어요. 물에 들어가서 이제 쓰레기 건져내기 운동. 그래서 그런 게 왜 거기서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제 기본을 갖추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봉사활동도 뭐 생활봉사인처럼 예, 이렇게 이제 체득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도 좀 궁금하고요. 시민분들께도 인사 말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오직 시민이라고 했는데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온다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야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가. 의장도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의장도 1년 보고 그냥 의원님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뭐 짧게는 2년 보신 분이 있고 길게는 10년 보신 분이 있잖아요. 10년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자리까지 왔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소통과 화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과의 소통, 시민과의 소통, 우리 집행부와의 소통이다. 그러다 보면
이게 간담회나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걸 통해서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세 번 만나면 거의 일치가 된다고 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청주시가 조금 더 발전하고 귀찮아하는 것보다는 내가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뛰면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겠나.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청주시의회. 그래서 후반기가 끝날 때는 참 그래도 야, 청주시가 많이 변했다. 이런 소리 듣고 싶습니다. 네, 정말 오직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청주시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 85만 청주시민의 행복을 위해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